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AMPM 글로벌 1일 기자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마케팅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전직 마케팅 트렌드캐스터 마스터 최조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0월 4주차 뉴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대입 개편안 학부모들 우려의 정부,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 두 번째, 피처링 똑똑한 마케팅 방법은? 세 번째, 에어서울, 라인 프렌즈 캐릭터 협업 마케팅. 네 번째, 임페리얼 블랙, 숙성 연수 표기한 차별화된 저도주 마케팅으로 주목. 네, 그럼 첫 번째 뉴스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한 학부모들 우려에 정부,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의 5등급 상대평가 요소가 도입되면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기존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1, 중2 자녀가 있다는 청주의 학부모는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는 큰애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보고 피해서 과목을 선택하더라며 등급받기 좋은 과목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로만 평가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장은 고교 학점제가 잘 운용되려면 성취평가만으로 가는 게 맞다라면서 단 그 전제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대평가 병기라는 징검다리를 밟고서 성취평가로 넘어가자는 의미라고도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안을 두고 나오는 각종 우려가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목고 및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곳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건강한 비판들이 전부 사교육업체에서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매도당하는 것 같아 언짢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뉴스 먼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요즘 학원의 불안 마케팅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공포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불안 마케팅은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인데요. 대부분의 인간은 불안 요소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생존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해 많은 브랜드와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가 아닌 이걸 놓친다면 너는 이만큼의 손실을 보는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매나 이용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뉴스 내용에도 얼핏 언급되었지만 최근 들어 학원 측 마케팅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대한 모종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여론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과장성 또는 허위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고 하니 이 점 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좀 아는 기자들, 피처링, 똑똑한 마케팅 방법은?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광고 시장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 버스 지면 등 오프라인 5개 광고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주된 마케팅 채널이었다면 요즘은 디지털 광고를 빼놓고는 마케팅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채널의 등장으로 광고 시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믹커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집중되는 타겟 마케팅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고자 하는 물건을 착용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팔로워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소개하며 노출을 시키는 마케팅 방식인데요. 이를 통한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15%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를 진행한 피처링은 이 같은 마케팅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이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피처링이 타겟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는 약 5만 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본인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자 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니즈와 아직은 적은 숫자의 팔로워들에게 훨씬 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또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넓혀가고 있고 또 연예인, 메가 인플루언서 대비 높은 구매 전환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피처링은 지속적으로 인플루언서 브랜드 핏 엔진을 고도화하고 있고 더 많은 인플루언서 등을 온보딩 시킴으로써 엔진을 고도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오가닉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도 한 차례 언급드렸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한 뉴스였는데요. 이 마케팅 전략이 다른 일반 SNS 광고와 다르게 차별화된 포인트는 바로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대놓고 광고가 아닌 이들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또는 어떤 알고리즘에 이끌려 이들의 영상이나 피드를 보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에도 그 영향력에 따라서 다양한 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크게는 우리가 많이 아는 메가급 인플루언서부터 작게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껏 문의를 받거나 광고주님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PPL이면 무조건 메가급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꽤나 많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나 업체 상황에 따라 예산에 따라 그에 맞는 인플루언서들로 매칭하는 일종의 전략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가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우리 브랜드의 이슈화가 필요할 때에는 더 적합하겠지만 마이크로의 경우에는 메가급과는 달리 파급력은 덜할지 몰라도 그만큼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전략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서울, 라인프렌즈 캐릭터 협업 마케팅. 에어서울은 디지털 지적재산 엔터테인먼트 기업 IPX와 캐릭터 협업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라인프렌즈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오리지널 스티커에서 파생된 캐릭터입니다. 에어서울은 라인프렌즈 인기 캐릭터를 공식 홈페이지와 탑승권, 국내외 공항 홍보물, 기내 헤드커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라인프렌즈 캐릭터 기내식과 특별판 제품 등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라인프렌즈의 캐릭터를 통해 에어서울의 주 고객층인 20, 30대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업으로 글로벌 MZ세대의 여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브랜드 콜라보에 관한 내용이었네요. 실제로 게임사나 뷰티, 의류, 주얼리 등 다양한 계기로 콜라보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이 콜라보라는 말은 이제는 정말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협업 마케팅이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콜라보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어서울 항공사는 MZ세대의 여행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라인프렌즈와의 협업을 진행했고, 이건 제가 갑자기 떠오른 사례인데요. 스톤헨지라는 주얼리 업체는 여러 재단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주얼리를 주거나 이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선한 이들의 행보에 정말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전파시키고 브랜드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임페리얼 블랙, 숙성 연수 표기한 차별화된 저도주 마케팅으로 주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겪으며 위스키 시장은 긴 불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15년 만에 위스키 수입액이 반등하면서 위스키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축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하이볼의 성장과 더불어 저도주 돌풍이 견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저도주가 화두되고 있는데 과거 도수 높은 위스키를 부어라 마셔라 했던 폭탄주 문화에서 벗어나 좀 더 순하게 즐기는 술로 마시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내 주류 업계에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춘 저도주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브랜드들이 숙성 연수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저도주 위스키들은 숙성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2년 이하로 숙성된 원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12년 또는 17년 제품과 맞춰서 판매하면서 마케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어서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숙성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경쟁 브랜드의 숙성 연수가 표기된 제품에 가격을 맞추어 마치 비슷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더 저렴한 술을 마시게 되는 셈입니다. 드링크 인터내셔널의 대표 위스키 임페리얼은 임페리얼 블랙이라는 저도주 라인을 선보이면서 임페리얼 블랙 12,
임페리얼 블랙 17이라고 숙성 연수를 표기해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리뉴얼된 임페리얼 블랙은 짧은 숙성 기간의 위스키를 베이스로 하는 경쟁 업체들과는 달리 최소 12년과 17년 이상 숙성한 스카치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저도주로 오크통 숙성에서 오는 고유의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면서 도수를 낮춰 한결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뉴스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 뉴스 기사는 차별화된 마케팅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사례에 나온 해당 브랜드가 이미 입지가 너무 탄탄한 브랜드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너도 나도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는 이 시장에서는 남들보다 튀는 전략이 오히려 살아남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0월 넷째 주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보셨다시피 브랜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드 콜라보, 그리고 차별화된 이색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유형과 그 사례들에 관한 소식들이었습니다. 모든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도 몇 마디씩 얹어서 저의 경험들과 생각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위 사례들을 들으실 때 그저 사례들일 뿐이다, 남일이다 하는 생각 마시고 제가 덧붙인 설명들을 토대로 우리의 마케팅에도 실제로 접목시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며 이상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다음번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최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